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 오늘 다쳤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팔목,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 허벅지 찢어지고, 뭐 엄청 찢어진 건 아니었는데 꽤, 그리고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엄지발가락을 때렸나, 부었어요. 피멍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앞에 위에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비자런을 해야 하니까 제가 캄보디아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며칠 전에 하다가 깜빡하고, 진짜로 이제 된 거야. 이제 한 달이 거의 이제.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아니잖아 또. 예, 또 괜히 또 괜히 또 뉴스 나오면은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 쪽으로 국경으로 출발했죠. 새벽부터 출발했어요. 가고 이제 막 왜 국경은 이놈의 라오스 베트남 국경은 다 산이야. 그나마 가장 만만한 데가 저기 덴사반 라오바우 국경 거기가 가장 만만해요. 왜냐면 거기 국경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라오스에도 그 라오바우 앞에까지 가는 데가 괜찮아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아이고 막 산세가 험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오토바이를 빨리 안 몰아요. 천천히 사그락 내려막길인데 천천히 했는데 거기가 약간 그 공사 중이어가지고 베트공 형님들이 막 공사 중이야. 중국 형님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트럭들이 움직이면서 물이 좀 거기에 뿌려졌나 봐요. 제가 이제 미끄러진 거야. 나름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저도 가방이 엄청 무거우니까 미끄러졌는데 지대로 넘어졌죠. 오토바이도 거울도 깨지고. 그래도 다행히 하이바 써가지고 헬멧 써서 제 대가리는 안 깨졌어요. 근데 이제 막 너무 따가운 거 일어났더니 와 몸이 진흙이 또 비 왔으니까 막 산에 들어가면 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래도 앞으로 쭉 가가지고 깨벗고 팬티만 입고 거기서 이제 제 가방에 그 빨간 약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팬티만 입고 소독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너무 아픈데.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막 붕대로 붙여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누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라오스 사람이 와가지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가위로 잘라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라오스 사람들을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가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라오스에 또 있는 거야. 물론 제가 라오스에 있는 것은 자연 때문에 있지만은 내가 항상 라오스 사람들한테도 참 실망을 자주 하면서도 그래도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국경으로 갔어요. 국경 이제 스탬프 찍어야 했잖아요. 스탬프 찍고 갔는데 와 더 많이 오네.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네. 그래서 다 찍었어 스탬프를. 근데 갑자기 라오스 그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탬프 찍고 제가 돌아서는 순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뭐요? 뭐 문제가 생겼어? 왜 뭐요 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15,000깁 내고 가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가끔 공짜로 해주던데 왜 또 오늘은 받지? 자 오늘 이야기는 형님들 36살 한국분하고 49살 한국분 두 분이 주인공인데 이 둘이 원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언제 만났냐? 코로나 때 만났어요. 코로나 때 라오스 분위기는 어땠냐? 전멸이었죠. 외국인도 없었고 거의 중국 사람도 거의 없었고 중국도 막 봉쇄해버렸잖아. 서로 라오스도 봉쇄했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제 중간 때 라오스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젊은 30대 이분께서는 그 국립대학교 동동마을 근처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49살 이 한국분께서는 여행저거리 근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저거리 이분께서 보통 뭐를 하냐, 그 오토바이에다가 낚시 있잖아요. 그걸 갖고
그때 그 동동마을 뒤쪽에 동루안 그쪽으로 좀 더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저수지 같은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낚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연찮게 이 30대 이분은 또 자전거 타요. 자전거 왜냐면 이제 또 아껴야 하니까 30대니까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낚시 쳐다봤는데 마주친 거지. 마주치니까 그냥 인사를 고개를 이렇게 살짝 했어 목례를.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마주칠 때 목례하는 사람은 솔직히 한국 말고는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혹시 한국 사람 했더니 이 젊은 사람도 깜짝 놀래가지고 네 했더니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여기 어떻게 이 코로나 때 여기까지 와서 그 자전거 타고 하냐고 자전거 뭐 좋아하냐고 막 아무튼 얘기하다가 커피 한 잔 먹으라 해서 캔커피를 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친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둘이 또 스타일도 비슷해. 친구가 없어. 자기만의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왜 괜히 쓸데기 없는 친구도 만나가지고 인생 폭폭하게 인생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종종 연락도 하면서 이 한국 분께서 이 누구야 나이 있는 형님께서 국립대학교 쪽으로 오면은 같이 밥도 먹고 밥도 사주고 그래요. 왜냐면 이 형님께서는 돈이 좀 꽤 많아요. 예. 근데 30대는 조금 이제 형편이 좀 안 좋고, 예. 자, 아무튼 둘이 그렇게 이제 꽤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40대 형님께서 그 달라싸우 앞에서 그 뒤아지 고기 그 잘라가지고 철판에다가 그 아시죠? 철판에다가 구워가지고 파는 거 그걸 사가지고 국립대학교 앞에 거기 꼬치집에서 꼬치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한 20분, 15분 먹었나? 어떤 여자 두 명이 온 거예요. 자기 옆에. 오면서 앉자마자 자기네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냐면 둘 다 이제 라오스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들었더니 모녀지간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모녀 중에 엄마가 계속 이쪽을 쳐다보는 거야. 이 남자 두 명을. 이 한국분 두 명을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이 나이 이제 40대 형님께서 49 형님께서 그런 거예요. 같이 합석할 거냐고 했더니 막 웃어요. 응? 합석하자고 해서 그래도 합석을 했어요. 그래서 넷이 같이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또 고기까지 사왔잖아. BNT 안에서. 삼겹살 그냥 아주 그냥 맛있어. 그 노릇노릇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한 달 내내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은근히 가격도 세요 그게. 자 어쨌든 그렇게 그냥 맥주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막 겁내 먹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41예요. 엄마가 41고 딸이 22이에요. 그럼 엄마가 몇 대 난 거야? 41하고 22이면은 19살이 난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술 먹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 형님하고 눈이 확실히 맞았어요. 둘이 뿅 가버렸어요. 근데 이 동생하고 그 엄마 딸하고 이 둘은 약간 미묘한 그런 느낌 있죠.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뭐 특별히 내색은 안 하고 그런 거. 자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가 된 거예요 넷이. 그래서 이제 한 5번 정도 같이 만났어요. 이게 만나면서 이제 그 나이 젊은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도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게 뜨거워진 거죠. 그러면서 연락처도 받았으니까 자 이제는 이 형님께서는 여행적으로 쭉 살고 이 한국 남자는 30대는 국립대학교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니야. 물론 맨날 멀지는 않지. 근다고 맨날 찾아서 만날 그 남자끼리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잖아. 4명 데이트도 맨날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지겹지.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따로따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 사는 이 홍태우에 한국 남자 홍태우에 살아요. 근데 그 여자애가 놀러 와요. 그래가지고 홍태우에서 이제 러브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해요. 조심스럽게 아주 귀엽대요. 너무너무 귀엽대요. 막 그냥 꽃이래 꽃 떨어질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번더 들고 끊어질 것 같으면 번더로 붙여버리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냈어요. 근데 이 형님을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봉이도 여자친구 있고 그 형님도 이제 여자친구 엄마랑 이제 그거니까. 근데 거의 한
한 달 반 만에 만났대요. 간간히 연락을 한 세네 번 했었고, 만나자고 했는데, 일이 생겨 못 만났는데, 나중에 아무튼 만났는데, 그 형님께서 몸무게가 원래는 한 83kg 나갔는데,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된 거야. 한 달 반 만에.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비만 치료제 드셨냐고. 근데 그때 당시 위고비기도 없었잖아. 무슨 약 드시냐고. 얼굴이 쏙 들어갔다고. 다이어트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고개를 흔들면서 말도 말으라고, 강적이라고. 그래서 왜 그냐고 했더니 막 6번 하루에 막 6번 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 엄마도 이 여행자 거리 사는 이 형님 이제 사는데 혼자 살고 있는 데를 온단 말이에요. 그게 딸은 그 젊은 한국 남자 거기로 가서 일 보고, 엄마는 여행자 거리로 와서 일 보고, 때로는 이 형님께서 엄마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엄마 있는 데 가서도 일을 보기도 하는데, 하루에 막 6번 막 그런데.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이 형님께서 장갑을 준비한대요. 근데 엄마가 그거 장갑 하면 안 할 거라고 한다고. 장갑 하면은 자기는 안 할 거라고. 장갑 없이 하고 싶다고. 왜 자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병도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또 착하고, 나는 또 정직하고 하면서 왜 그걸 하냐. 아무튼 엄마가 막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러면서 장갑 없이 하라고. 그리고 그냥 마음껏 그냥 단백질 확 해버리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의 장모님을 이 형님을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형님하고 놀다가 우연찮게 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안에다 쏘던 장갑을 사용을 안 하던 자기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계속 사귀다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동생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네가 왜 걱정하냐 했더니, 동생 생기면 동생 돌봐야 하니까. 동생 돌봐야 하니까 이게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자기 진짜로 애기가 동생이 생겼으면은 애기 돌봐야 한다면은 자기랑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랑 한탁거리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남자가 그 한국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이래 해서 내 여자친구가 걱정을 한다. 동생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걱정한다. 나도 솔직히 매번 장갑을 착용하고 싶은데, 매번 장갑을 착용하면 빼버리고 던져버리고 쓰레기도 찢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나도 최선을 다해가, 나도 남자니까 안 할 수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공중에다가 뿌리려고 하면은 그냥 다리로 그냥 허리를 그냥 꽉 그냥 묶어버린다 그거야.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거예요. 아마 어머니께서 40대니까, 왜냐면 라오스는 여자가 40대면 한국으로 치면 한 55 정도, 55, 57 정도 되니까 어쩌면은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 가능성이.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조심스럽지. 자,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2대2로 가끔 4시는 가끔 만나고 거의 2대2로.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네 집에는 거의 비어 있대요 항상. 자, 별일이 다 있네. 어쨌든 좋은 날 되시고. 벌써 14분이나 했어? 자,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